일본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명문가 출신 여고생의 폭탄 발언 때문입니다. 일본 최고 엘리트 가문에서 자란 17세 소녀가 갑자기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소녀가 일본 방산업계 거물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일본 우월주의로 교육받았던 그녀가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 걸까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특급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마저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모습이 이 자부심 넘치던 일본 소녀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북촌 한옥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들었죠.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한국 주소가 적힌 봉투를 건네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저는 나카무라 사오리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17년을 살아온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버지는 일본 방산업계의 임원이고 저희 가문은 대대로 보수적인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 단추를 잠그며 똑같은 말을 되뇌었죠. 일본은 세계 최고의 나라야.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말이죠.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에서 이상한 흔들림이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말이죠. 아침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간간히 정치 이야기를 꺼내셨죠.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지. 우리가 없었다면 아직도 후진국이었을 거야.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창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가를 비췄는데 이상하게 흔들리고 계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언제나 옳았으니까요. 사오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아버지. 일본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젓가락이 또 멈췄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죠.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사오리야, 이번 수학여행에서 이 주소로 가보렴.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한국 주소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꼭 가보렴. 복도 끝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자처럼 사라지셨죠. 남은 건 제 손 안에 하얀 봉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죠. 제 눈빛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이웃나라 이름일 뿐인데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주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는 왜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도 몰래 말이죠.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스며들었죠. 나는 일본인이야. 일본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눈가의 흔들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다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죠. 정말 일본이 최고일까?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못할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말이죠. 수학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그 주소 때문이었죠. 사오리, 한국 가는 거 기대돼? 친구 유키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왜? 한국도 구경할 만하잖아. 케이팝도 유명하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케이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건넨 그 주소 말이죠. 그날 밤 카메라가 도쿄 야경을 비추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믿어온 세계가 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상한 설렘은 뭐였을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공항 내부가 이렇게 반짝일 줄은 몰랐죠. 친구들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깔끔하네. 유키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무시하던 나라의 공항인가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하얀 로봇 하나가 저희 앞으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일본어였거든요. 저는 에어스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로봇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해? 우리보다 발음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로봇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이 저희 여권을 받아들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 여러분.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던 이들이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다니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심사관의 한마디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인사말인데 말이죠. 공항철도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차 내부를 보니 또 한 번 놀랐죠. 와, 여기 정말 깨끗해. 의자도 푹신하고. 친구들의 감탄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도 신기했습니다.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더군요. 승차권을 구매하셨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 소요됩니다. 정확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시였죠. 시계를 보니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사오리야, 이 나라 대단한 것 같아.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죠. 그 주소. 잊지 않았지? 봉투 속 주소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정시였죠.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입니다. 기차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죠. 모두들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를 본 한 시민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표지판 보이시죠? 친절하게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그 미소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지하철에 타보니 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노약자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질서 있네. 우리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아. 친구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다음 역까지의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했죠. 1초의 오차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하는 전철, 먼지 하나 없는 바닥.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도쿄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데? 한국이 후진적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본 건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주소. 잊지 않았지? 북촌로. 그곳에 가면 뭘 알게 될까요? 창밖에 서울 하늘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보다 낮아 보였지만 왜인지 마음은 훨씬 높아진 것 같았거든요. 서울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사오리야, 이제 진실을 볼 준비가 됐구나.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주소로 가야 한다는 확신 말이죠.
인천공항의 유리천장 아래서 제 신념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하늘 아래서 새로운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경복궁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광화문의 위엄이 교복 차림에 저를 압도했죠. 이 오래된 돌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숨쉬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정말 웅장하다. 유키가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 다르네. 다른 친구들도 연신 카메라를 찍어댔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거든요. 가이드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차분하면서도 품위 있는 목소리였죠. 경복궁은 조선 왕조 600년의 전궁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역사가 만들어졌죠. 우리는 천천히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청의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근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던 곳입니다. 건물의 세부까지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의 말에 모두들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슬픈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895년 이곳 건천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시해되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성황후께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객들을 보내 시해한 것입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가이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비난이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역사는 때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친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 우리가 없었다면 후진국이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랬습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이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느냐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건천궁 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카무라 사오리 학생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이드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봉투였거든요. 언제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어머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한글로 적힌 북촌 주소와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렴.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도 분명히 어머니 글씨였죠. 어머니가 한글을 쓸 줄 아세요? 그런 것 같네요. 가이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복궁의 돌계단 위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청의 색이 흔들렸죠. 친구들은 앞서 걸어갔지만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단청의 붉은 빛이 제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사는 책이 아니라 피로 새겨진 기록이었구나. 그때까지 저는 역사를 그냥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이 다르더군요. 돌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글 필체가 제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글을 알고 계셨을까요? 왜 이 주소를 주신 걸까요? 이제 나는 이 주소로 가야 한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진실을 외면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마주해라. 버스에 오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와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사오리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뭔가 충격적이었지. 나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더라. 그러게. 역사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봉투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렴.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나는 준비가 됐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이드의 차분한 설명, 단청의 붉은 빛, 그리고 명성황후의 이야기. 그날 나는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용기도 생겼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도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주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사오리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오리야. 정말 왔구나. 할머니.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 미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들어오렴. 할 이야기가 많단다. 한옥안은 고요했습니다. 마루에 앉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할머니,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사오리야, 내 어머니 미나는 한국인이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미나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손녀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일본인이에요.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더니 사진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그래, 미나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정말 한국인이세요? 미나는 여기서 태어나 자랐단다. 그런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어. 하지만 뭐예요? 내 아버지 가문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했지. 그래서 미나는 일본인으로 신분을 바꿔야 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거짓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거짓이 아니야. 살기 위한 선택이었지.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오리야, 지금 어디 있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관광하고 있어요. 즉시 귀국해라. 그 집에 다시 가지 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묻지 말고 당장 돌아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힘들 거야.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단다. 할머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또 다른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한글 강의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했지. 노트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이 추천서도 봐라. 서울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추천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교수가 되려고 하셨어요? 그래, 미나의 꿈이었어. 하지만 결혼하면서 포기해야 했지. 종이 위에 한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실은 종이에 남는다는 말이 맞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카무라 양인가요? 저는 사카이입니다. 아버님 회사의 전무예요.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국과 관련된 일에 더 이상 연루되지 마세요. 가문에 해가 됩니다. 가문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요? 제도 모르게 반발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린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언론이 알면 큰일 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뭐가? 제가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나를 닮았구나. 용기 있는 아이야. 할머니, 이 노트들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기억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옥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혈통은 피에만 있지 않았구나. 기억에도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김도윤이라는 분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언어부터 배워야겠어. 한국어 노트를 펼치며 혼잣말했습니다. 가문이 지키려는 건 진실이 아니라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내방송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시간까지 정확했죠. 2분 30초라고 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규칙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약자석을 보니 정말로 노약자분들만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 있더군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가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김도윤 씨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 횡단보도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휘청거렸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국 가보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그분이 저를 근처 약국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아, 여행 오셨구나. 저는 민수라고 해요. 저는 사울이에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주었습니다. 돈을 내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더군요. 괜찮아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죠.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민수 씨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편견을 원본 파일처럼 덮었었구나. 김도윤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 10층이었죠. 안녕하세요, 사오리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인상이 좋았죠. 할머니께서 연락 주셨거든요. 사무실 벽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논문 표지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어머니 이름이 보였거든요. 저게 제 어머니 논문이에요? 네, 미나 교수님의 연구 논문들이에요. 어머니가 교수셨어요? 한국어 교육 분야의 권위자셨죠.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가시면서 연구를 중단하셨지만요. 논문 표지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심장 박동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의 유산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싶어서요. 후세에 남겨야죠. 김도윤 씨가 스캐너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노트들을 여기서 스캔하면 클라우드에 영구 보관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노트들을 꺼내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캐너의 빗줄기가 어머니의 글씨를 하나씩 기록해갔죠. 기억을 저장하는 건 기술이고 기억을 지키는 건 사람이네요. 맞아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그때 민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그분이네요. 도윤이한테 부탁받아서 왔어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정말요? 사오리 씨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세 사람이 함께 어머니의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스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민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 필기체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교통카드를 써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편의점까지 하나의 카드로 해결되더군요. 카드 한 장이 도시 전체를 연결하듯이 마음도 연결될 수 있구나.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삑 소리가 나며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따뜻했죠. 작은 편리함이 큰 신뢰를 만든다는 걸 느꼈어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문명은 큰 제국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폴더명을 정했습니다. MINALEGAC와 2988. 1988년이 뭐예요? 어머님이 처음 일본으로 유학 가신 해예요. 그날 오후를 함께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기초부터 한국 문화까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수 씨가 한마디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음이 좋으세요. 금방 늘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헤어질 때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오리 씨, 언제든 연락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의 따뜻한 손길, 도윤 씨의 세심한 배려, 약국 아저씨의 미소까지.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가 디지털로 영원히 보관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길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오리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 회사에 일본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거래 중단 협박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카이라는 분이 보낸 건가요? 네, 맞아요. 당신과 연계를 끊으라는 내용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협박은 소음에 불과해요. 진실은 기록으로 남았으니까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첫 비행기로 귀국해라. 이건 명령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굴복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 글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한국 미화하는 배신자가 우리 학교에 있다더라. 일본인의 자부심도 없는 애가 뭐하러 우리 학교에 다니나. 악성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욕설을 스크롤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대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음성 녹음을 하고 싶어요. 무슨 녹음을? 제 증언을 남기고 싶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옥마루에 앉아 보이스 레코더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죠. 저는 나카무라 사오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아버지를 만났죠.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한국인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파영이 화면에서 자라나는 걸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나는 이제 증언자가 아닌 증거가 되겠다. 녹음을 마치고 파일명을 정했습니다. 진실의 증언. WAV. 할머니가 마지막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과 어머니의 대학 추천서 원본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겠네요. 서류 하나하나를 스캔하면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해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방패가 되겠어요. 그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촉 메시지가 계속 왔거든요. 비행기표 예약했다. 6시 출발편이다. 빨리 와라. 더 늦으면 안 된다. 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렸죠. 대한항공 107편 도쿄행 승객 여러분, 탑승 수속을 시작합니다. 제 손은 탑승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죠. 정말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 주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탑승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탑승이 취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돌아가겠습니다. 비행기를 놓친 게 아니라 거짓을 놓아준 거예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문의 압박, 학교의 시선,
언론의 관심,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도윤 씨, 민수 씨, 이 모든 분들이 저를 믿고 계시거든요. 증명은 감정보다 오래 간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스캔한 서류들, 사진들까지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이제 누구도 이 진실을 지울 수 없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답했죠.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겠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거든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씨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오리 씨, 언론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언론이요? 어머님의 학문적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기사로 복원하는 거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을 잇는 상징적 인터뷰가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이 한국에서 찾은 뿌리 이야기. 기사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로 했다. 기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정말 용기 있는 학생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진정한 화해는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매국노다. 일본의 수치다. 가문을 욕되게 하는 애다. 양쪽 모두의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오리야, 나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공항이다. 너를 보러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국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라 보이셨죠. 아버지, 사오리야, 미안하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내가 옳았다. 그 한마디가 수천 개의 사과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나도 젊었을 때는 알고 있었다. 미나가 한국인이라는 걸 말이야. 그럼 왜 반대하셨어요? 가문의 압박 때문이었다. 겁쟁이였지.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장님들이 결혼을 반대했어. 그래서 미나에게 신분을 숨기라고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일 후회했다. 하지만 되돌릴 용기가 없었어.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사오리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나도 숨 쉴 수 있구나.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딸이 해냈잖아요. 세대의 굴레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숨막히지는 않는구나. 며칠 후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한일 청년 교류 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올 거예요. 도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CNN, NHK, SBS가 동시 취재한대요. 기자회견 당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진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지지해 주십니다.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려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 시대, 한 여고생이 만든 새로운 다리. 17세 소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세상을 움직였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런 솔직함이 필요했다. 물론 여전히 비판도 많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그래, 잘했다. 미나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감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았구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던 별들과 같은 별이었죠. 과거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었구나.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사울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길고 긴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보였거든요. 나는 이제 일본도 한국도 아닌 우리를 믿습니다. 별빛 아래서 혼잣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네요. 2000자에 맞춰 200자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카무라 사오리님.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정말 합격했어요? 도윤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한국학과에 합격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정말? 사울이야. 어머니보다 훨씬 용기 있게 해낸 거야. 며칠 후 한일 청년 공동포럼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다름이 만드는 더 강한 유대로 하죠.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강연 당일 대형 컨벤션홀이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사오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름이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오리 씨,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거짓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한국 청년도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두 나라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청년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일본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이해가 시작됐어요. 한국 청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의 박수 속에 국경이 사라졌구나. 그날 밤 국제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한일 갈등 시대, 한 여고생이 만든 새로운 다리. CNN, NHK, SBS에서 동시에 다뤘습니다. 한 여고생이 두 나라의 역사를 잇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발음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민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번역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어를 아는 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어느 날 할머니 댁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다, 내가 고맙지. 내가 미나의 꿈을 이뤄줬구나. 감나무 아래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그 길을 잇는구나. 할머니의 낡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어머니의 웃음이 들렸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감잎 사이로 하늘을 비췄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꼭 다시 올게요. 그래, 이제는 자주 와야지. 도쿄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전통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가족 사진이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두 나라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다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숨겼던 진실, 아버지가 외면했던 용기,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사랑.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나 문명이 아니라 존중의 힘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이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나카무라 사오리, 그리고 저는 두 나라의 딸입니다. 오늘도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년 봄 서울대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큰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사오리의 용기 있는 선택이 참 대견했습니다. 요즘 젊은이 중에 이렇게 당당한 아이가 있다니 말이죠. 혹시 여러분께서도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의 시간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내일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